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247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스권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시했던 기업들, 기준가로 제시했던 것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바이오만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격보다는 상황, 지수의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부.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것도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놓치는 이슈 없나. 가격들 체크하는 거고. 그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TV에 나오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식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이냐? 종목 위주로 좀 추천도 좀 해주고, 그걸 원하시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투자 노하우들도 좀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고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70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더 사야 되느냐, 산다면 뭘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된다면 뭘 팔아야 되느냐. 자,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려면 그 전에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왜 보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 방송을 보고, 또 HTS 보실 거고, 왜 하십니까? 왜?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으면 결과가 좋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걸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네. 이거 제일 중요하네. 그걸 판단하려면 투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안 하려고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걸 가려낼 수 있을 만한 눈이 있기 위해서. 배 구멍 나는데 열심히 노하면 배 안 나가요. 배 갈아타야지. 열심히,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걸 가려내야 돼. 지금 시장에서. 각종 경제지표, 기술적 분석, N자 상승, 얼마 상승 다 치워내야 된다. 왜? 그거 가지고서 확고하게 전략 세울 수 없어요. 2200대 배터리 사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언택트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발자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발자취예요. 발자취에서 역할. 이것이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이게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발자취.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2500에서 2180까지 빠졌다가 지금 2500 언저리까지 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중요 기업의 발자취, 그리고 그 역할, 걔네들이 흡수했던 유동자금,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지,
키우고 있는지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야 돼요. 발자취, 걸어온 길. 제가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한반도 때는 1592년 선조 임진왜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기에 일본이죠. 왜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략합니다. 공격! 땅을 빼앗아 명나라를 잡아먹자. 전쟁을 일으키죠. 빠르게 육지가 점령이 됐습니다. 이때 열세 있던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죠, 여러분? 수군. 이순신 장군님께서 육지는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병력이 들어온 데 있어서 방어에 치중을 합니다.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게임, 전쟁에만 나가죠. 준비를 잘해서. 맨 처음부터 공격 안 해요. 제일 먼저 이 수로를 지켜야 된다. 그죠? 자, 종합주가지수 2200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추세 상승장 못한다. 왜? 왜군의 병력이 너무 세. 육지를 너무 빨리 점령했어. 금리 인상, 긴축. 요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하방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를 금리 인하 기조로 못 바꿔. 인정. 하락장으로 간 거 인정. 대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100조는 버니까 방어가 필요하다. 2200을 사서해라. 2009년도 밸류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때 50조 벌었을 때다. 그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먼저 추세 복귀 노리지 말고 반도체 출동. 이순신 장군님께서 수군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방어부터 치중을 합니다. 이때 2200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나섭니다. 이게 반도체예요. 방어에 성공합니다. 근데 수로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육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라도 쪽은 지켜야 되잖아요. 의병이 필요하죠. 전라도는 확실히 지키자. 의병이 필요하단 말이야.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의병, 금융주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왜군 공격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발자취. 첫 번째 발자취. 이순신 장군님, 반도체. 그죠? 그리고 의병, 전라도를 지켰던 의병, 각자 의병, 이런 분들. 금융주가 지수를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유동성이 8조에서 9조 정도 형성되다가 5, 6조 시장은 줄어든다고 해서 반도체에서 금융주에서 먼저 자금을 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러면 방어에 실패할 테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550, 2500 요자를 못 넘었어요. 10월 달에서 11월 달 고점을 못 넘었다고. 그죠? 자, 반도체 이순신 장군님들 봅시다. 삼성전자는 11월 달에 고점을 넘어섰고
2500짜리를 넘어섰어요. 역할하고 있어요? 역할하고 있죠. 하방으로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이순신 장군님이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요? 이혁기, 전라 자수형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11월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이런 주식들도 이 자리를 넘어가죠. 10월달, 11월달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10월달, 11월달 수준 다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IT 반도체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배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조선수군의 정보를 외국인한테 몰라주는 얍잡이, 역적 세력. 지수는 지금 직전 2500 전후에서 2400에서 머물려고 하는데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주식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LG 디스플레이. 이 주식은 못 넘어가죠. 그죠? 전저점을 깨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LG 이노텍. 직전 저점을 깨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IT 반도체 쪽은 워낙 중요하니까 혀가 꼬이는 거 보세요. 혀를 꼬을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IT 반도체 쪽에서는 제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방 쪽으로 뺄 생각도 없는 거고. 근데 배신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목표치가 조금 더 가더라도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반도체를 봤으니까 금융주를 봅시다. 의병들. IT 반도체는 제가 삼성전자로 비유를 한 겁니다. 반도체를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조정이 나왔는데 8월 달하고 11월 달 요 수준 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KB금융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주주환원 정책으로 들어 올렸다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ATO, 그죠? STO 관련돼 가지고 증권형 토큰 관련된 재료가 좀 나와서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하고 금융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은 하방으로 갈 생각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박스권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림 진짜 못 그리네요. 그죠? 보면 전라도는 지켜주라 이거야. 전라도까지 이르면 조선을 다 빼앗기니까 일본한테, 외군들한테. 이게 지금 뭐예요? 반도체하고 금융재가 2180에서 2500까지 온 발자치고 거기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걸 통해서 전라도는 지켜주겠구나. 일제한테 다 먹히지 않겠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 일제는 지금 제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리 공격, 인플레이션 공격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거기 공격으로부터 방어는 해주겠다 이거야. 2200 나 지킬 거야. 꿈도 꾸지 마. 이쪽.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라도로 만족해야 됩니까? 전라도에서 방어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 백성들이 전라도 쪽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산 이거 치러 갈 사람, 외국 쫓아낼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못 나서, 즉 2200대에서 2300대까지 반도체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나설 수는 있지만 2400, 2500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방어를 해주는데 이 자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나서라 이거예요.
왼팔이 나서든 오른팔이 나서든. 대신 싸움 잘하는 애들로. 여기서 이 싸움 잘하는 건 어떤 거 얘기합니까? 금리 5%랑 싸워도 잘 싸우는 애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게 배터리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방어에 수성하셨으니 부산은 제가 나서겠습니다. 2,400 제가 가면 됩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나 이런 주식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요 구간에 움직였던 시점을 잘 보면 요거는 누가 올린 거예요? 요 상승은 배터리가 올린 거예요. 근데 금융주처럼 의병이 있듯이 배터리를 도와줬던 의병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지. 다른 종류의 의병. 언택트의 회복, 게임주의 회복, 낙폭주들, 다른 주식들의 회복, 자동차도 회복. 여기 테마주들도 있었지. 근데 테마주들은 장군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휘를 못한다 이거예요. 유동성의 자금을 1조, 2조 못 가져온다 이거예요. 반도체로 2조, 3조의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어. 배터리를 2조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얘네들로 6조의 자금을 만들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1조 내외는 움직일 수 있지만 테마로 2조, 3조 자금을 못 땡긴다 이거예요. 시장의 방향에 어떤 역할도 못 해줘요. 뭐예요? 활기만 줄 수 있어요. 분위기. 소문을 낼 수 있다고. 이순신 장군님이 이기셨대. 이런 식으로. 방어에 또 성공하셨대. 부산 공격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왜군이 지금 힘이 약화되고 있네. 그래서 이 구간은 배터리가 땡긴 거예요. 이 배터리의 흐름을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주식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 자리를 넘어섰을 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가 아마 48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아니라 삼성 SDI. 그죠? 움직였던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이 움직였던 시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요 시세.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LNF를 배터리 쪽에서는 17만 원에 추천을 했었잖아요. 움직였던 시점. 하나가 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2200대) 그 다음에 2300대에서 2400대에서 2500대로 가는 이 구간에는 전라도까지는 수성을 했고 반도체와 금융주들은 땅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 부산까지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군이 새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 공포 이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은 힘이 없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뭐 50%, 100%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주식들이. 10%, 20% 급락이 안 나와요. 왜? 두 군데를 확보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키려면 이걸 이제 끊어놨다가 치면 미리 진출되어 있더니 육로에 있었던 왜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왜군 병사들.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수군을 포기하고서 육군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탈환했던 이 배터리나 여기 뭐 언택트는 이걸로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주식군이 나서야 된다고. 근데 이 다른 주식군이 뭐예요?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뭐랑?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대한민국 주도 산업은 나야. 경기 침체가 와서 후퇴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야,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꼭 챙겨줘야지. 우리랑 같이 가는데. 야, 배터리는 꼭 같이 가야지. 테슬라한테 꼭 필요한데. 유럽의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산업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자동차일 것 같습니까? 철강일 것 같아요? 태양광일 것 같아요? 바이오예요. 왜 바이오냐? 필요하니까. 미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근데 바이오가 이 병사들을 지금 공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8조 내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다시 이렇게 뭐 명나라나 다른 나라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야. 전면으로 나서기에는 대장이 아직 안 움직이니까. 이순신 장군님이나 무슨 각제우 이런 의병이나 이런 사람 딱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를 못하는 거야. 대장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삼바나 셀트리온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호랑이가 없을 땐 여우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각종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이슈, 개별 이슈 있는 경영권 이슈 다 툭 던져버리니까 하이브나 SM이나 카카오나 이런 주식이 급등락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소송 관련돼서 돌발 호재, 돌발 악재 동시에 줄게. 그러니까 메디톡스 상한가 가는 거고, 휴젤이나 대웅제약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 거죠. 중심이 사라지니까. 이런 구도로 지금 시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2200대에서 2300대, 그 다음에 2400대에서 2500대 왔었을 때의 발자취, 그리고 그 기업에서의 역할,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1번, 2번, 3번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그 역할을 하면서 2200에 대한 수성 의지를 봤으니 하락장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에 의병으로 참여했던 금융주까지 있으니 금융주에서 배신자가 나오기 전까지 함부로 저점 매도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밴드 하단에 오면 더 살 생각을 하고 밴드 상단에 오면 호재가 나오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통해서 시중 자금 5조에서 6조의 자금을 끌어왔으니 여기에는 언택트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주식들이 있겠죠. 가벼운 주식들, 뭐 게임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중국 소비주일 수도 있고, 카지노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의병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나 배터리는 지금 이 발자취의 흔적을 봤을 때 역할을 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들 주식이 2,500에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누가 움직여줘야 돼요? 바이오 제약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바이오가 안 움직이면, 바이오를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끌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20% 비중이 있을 거 한 10% 있어야 되는 거고 10% 살 거 5%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2,450에서 한 2,500 이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왜? 2,200에서 출발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두 개의 기업을 죽이려면 펀더멘털이 훼손돼야 돼요. 그죠? 펀더멘털이 훼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2022년도가 꼬꾸라졌던 시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깔끔하게 이렇게 실적 말아먹고, 이 컨셉 딱 다운되는 이거보다 더 큰 식으로 올해가 이익 추정치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의지가 강하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이면 악재가 땡큐인 거예요. 배터리 악재만 나와라. 요번에 좀 고점에 따라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손절 또 사야지. 이런 마인드라니까 지금. 그러면 호재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적정벨 딱 산출해가지고 밴드 매매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바래요. 바이오에 자금 오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바이오 오면 욕심을 내야죠. 시장의 사이즈를 키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수는 (2470을) 기준으로 보되 멀어질수록 아래쪽으로 떨어질수록 살 생각을 하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 어떤 상황? 바이오 제약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2470이어도 팔더라도 천천히 팔거나 좀 나중에 파시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 자금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2470가 떨어졌을 때서 살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뭘로 기준을 잡아요? 반도체와 배터리로 기준을 잡는데,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전에는 얼마를 기준을 잡았어요? 58,000원에서 67,000원 잡았잖아요. 요 하단을 59,000원 정도에서 70,000원으로 바꾸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기준을 잡되, 이전엔 48에서 제가 53에서 55 제시했잖아요. 요 하단을 한 46 밑으로, 45 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언제 조금 늘리고 언제 좀 키우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뭐 체크 정도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안 바뀌면 시장 구조적 안 바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참고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번 주 공개 방송에서 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배우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투자 김용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